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한 게 이제 치수가 도면들마다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치수가 없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당연히 알겠지 뭐 이런 형태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벽 두께 같은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처음 이제 초보자들을 딱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게 이런 게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기 선형부터 시작해서 여기 명령들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선형, 그 다음에 정렬, 각도, 호길이, 반지름, 지름, 세로잡혀 꺾인데 우선 이 부분은 제외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름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원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원을 그려야 된다면 이제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름보다는 이제 반지름 개념들이 좀 강한 그런 형태들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원에다 찍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어요. 호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원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그릴 때 얼마 수치를 알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얼마라고 할 건데, 누가 그려놓은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름 눌러서 원을 자체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딱 클릭을 해주면 치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찍어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반지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고 클릭만 해주면 돼요. 호 같은 경우는 호 길이를, 호 자체의 길이 있죠. 쉽게 말하면 호 자체의 길이 이렇게 둥근 게 있으면 반지름이 얼마냐, 이거는 여기 반지름 누르면 나와.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빼주면 반지름이 나온다거나 지름 눌러주면 지름으로 나와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못 자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지고 얼마인지 순수하게 길이. 그럴 땐 여기 호 길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딱 선택해주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호의 길이가 나와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치수 자체라는 건 그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면 돼요. 다만 원에단 호 길이가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원은 호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요 둘레를 좀 알고 싶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하시니까 그게 큰 상관 없지만, 만약에 합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둥그렇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애초에 이 전체 동그라미 길이를 좀 알아야 그 반드시 자른 다음에 둥그렇게 만들다거나, 애초에 둥근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사실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 선형이나 이건 따로 얘기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그런 명령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명령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컨트롤 숫자 1번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네. 그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걸 특성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컨트롤 1번 누르면 닫아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눌러주면 다시 뜨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는 선택한 객체의 특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도면층은 문자고, 뭐 선종류는 어떻게 되고, 쭉쭉쭉쭉쭉 다 나오고, 내용이 어떻게 된다 다 나와요. 치수를 자 ESC 하시고, 여기 나와서 ESC 하시고, 그러면 선택 요소가 없다고 나오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는 얘기고, 치수를 만약에 내가 클릭을 하면은 얘가 치수라고 나오죠. 색깔이 어떻네, 뭐 기울기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이제 캐드를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좀 인지를 하셔야 될 내용이긴 해요. 뭐 색깔 인지 못할 건 아닌데, 도면층을 배우셨으면 도면층이 뭐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호를 만약에 선을 하나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선을 선택했다고 나오죠. 여러 개를 클릭하면 숫자가 이렇게 선 2개, 선 3개 할 건데, 선하고 원을 클릭하면 이제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사로 나올 거예요. 이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냥 이걸 갖고 뭘 편집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원하시는 건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만 딱 이렇게 클릭하세요. ESC 하시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나와서 클릭해 주면 이게 하나만 선택이 됐다고 나와요. 원이든 호든 하나만 선택하면 색깔이 얼마고 쭉 나오는데, 원 같은 경우는 이 특성창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름이 얼마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원주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나와요. 이거에 대한 나온 그렇죠. 이 객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뭐 합판을 그 단가를 구한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합판의 단가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면적, 그러니까 네모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 네모를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로, 지금은 이제 그 더하는 값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짜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여기 특성 창에가 면적이 나와요. 얘가 얼마라고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몇 제곱인지 딱 구해 가지고 단가를 딱 곱해 주면은 양이 나오고. 그렇죠. 양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아마 당연하시겠지만 내가 요만한, 원래 합판의 규격이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동으로 갖다 대고,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갖다 대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합판이 내가 그 분할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얘를 갖다가 했을 때 이 정도 됐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캐드에서도 내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내용이겠죠. 뭐겠어요? 버리는 양이 최소한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회전이라고 아시죠? 기억하시죠? 회전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90도 틀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버리게 되고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 자체를 써도 되겠다 하면 요 한 장의 크기가 이제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판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은 그냥 전체적으로 얼마인지에만 하나 클릭하면 면적이 나오고, 또 하나 클릭하면 면적이 나오고, 하나 클릭하면 면적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직사각형일 때 가능한 거예요. 직사각형일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은 옵셋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건 선택해 봤자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뭘 하냐면 수정이란 걸 눌러 가지고 여기에 이게 있어요. 결합이라고 있어요. 결합. J라는 단축키를 갔는데 결합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를 쳐 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돼요. 깨진 걸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요런 건 안 합쳐져요. 요런 거는 제일 중요한, 이게 왜 안 합쳐지냐? 끝과 끝이 안 닿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합을 눌러도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자르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어차피 작업을 한 다음에 자르기를 하겠죠. 요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는 결합을 해서 선택하면 결합이 돼요. 그러면은 딱 클릭했을 때 면적이 나오죠. 클릭했을 때 면적이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이건 뭣도 마찬가지라고, 원도 클릭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다만 원은 원주라고 보이시죠? 원주. 원주가 뭐다? 원의 이렇게 총 길이, 원 자체 외부 이렇게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각형 같은 거 클릭하시면 길이라고 나오죠. 요 둘레 값의 길이, 면적도 나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뭐랄까 우리 적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 정도를 단가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견적을 뽑아낼 상황에서는 단가를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간 양을 알고 이렇게 산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건 이 컨트롤 1번 갖고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다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고. 자, 면적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이나 호나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혹여라도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선형을 눌러주는 명령과 정렬을 눌러주는 명령과 각도를 주는 명령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선과 정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그러면 선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각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클릭을 해주면
가로가 얼마 내지는 또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해서 찍어주면 세로가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왜냐,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여기다 지금 저기 나무를 붙여야 할 사람은 이 길이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정렬량을 눌러주는 거예요. 반듯할 때야, 아니 사실 반듯할 때든 뭐 하든 정렬을 눌러주면 돼요. 왜냐, 내가 여기서 반듯한 데를 찍으면 반듯하게 치수가 나오고요. 틀어진 데를 이렇게 틀면 틀어진 채로 치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인지를 뽑아내는 거면 되니까, 이런 치수가 필요하시면 정렬이라고 해서 내가 찍은 두 점의 평행한 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틀어지게 찍었든 반드시 찍었든 무조건 치수는 반듯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혹시 각도가 필요하다면 각이 지는 형태의 부분 있죠. 거기에 객체 두 개, 선 두 개를 선택을 딱 해주시면 원래 이렇게 각도가 나오겠지만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어느 쪽으로 빼냐에 따라 각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각도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도를 구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란 명령을 주자. 그리고 두 개가 각도를 이룰 수 있는 걸 주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 선택하면 각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평행하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만약에 이제 이거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이거하고 이거를 딱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이에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떨어져 있더라도. 근데 각도를 만들 수 없는 거는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각도는 이렇게 하고 값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정렬로 이렇게 해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구해요. 원을 해가지고요, 중심 반지름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내가 중심을 주고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찍어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원을 그린다고. 원을 그리는데 중심을 찍고 끝을 여기다 찍어준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반지름 치수를 기입해 볼까요? 얼마예요? 2163이죠. 제가 여기다가 정렬 눌러서 한번 찍어 볼까요? 얼마예요? 2164.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면 여기도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든 반지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맞추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반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걸 하긴 하는데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도가 필요하시다면 이런 형태들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명령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면적 얘기 나한테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면적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요 방 안에 바닥에 내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런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양이 좀 복잡한 이런 마루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네모로는 못 그리죠. 그러면은 폴리선이라고 해요. 폴리선. 하나짜리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선이 아니라 사각형을 그리는 게 원래 얘로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편하게 해준 거고, 얘는 자 클릭해서 자 선 그리듯이 겹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을 겹쳐서 이렇게 그려줘요,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를 여기다 해주고 닫기나 뭐 눌러서 이렇게 클릭해줘요. 종료를 하면 얘가 이렇게 하나짜리가 만들어져요. 사각형 그리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이건 이거예요. 그럼 면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면적이 여기 얼마로 나왔어요? 혹시 보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 나왔거든요. 그럼 면적이 2587만 1100 제곱미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죠. 자, 요 도면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0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5100이라고 돼 있어요. 5100m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 말이 안 되죠. 5100 뭘까요, 단위가? 5m 10.
제곱이 제곱. 5m 10, 네. 5m 10이죠. 네. 이게 뭐냐면 5100 제곱이 아니라 네. 5100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나와요? 네. 도면은 특별하게 단위가 바뀌어서 그려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면은 무조건 밀리미터가 단위예요. 밀리미터가 단위예요. 그러면 왜 이 내용을 강조하냐? 1m가 100제곱. 아니요. 1m를 밀리미터로 표현한다면 1m요? 네. 1m를 1000입니다. 1000. 1000. 네. 그러니까 5100이니까 5m 5m 10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5m 10이 돼야 돼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표현을 하자면. 네. 그러면 1000에다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한번 해보자면, 계산기를 한번 해보자면 1000 곱하기 1000, 아니 플러스를 했네. 자,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일까요? 100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로 1000, 세로 1000 네. 곱하면 100만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가로 1000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000이 100이요. 1m라 했잖아. 네, 1m. 1000이 1m라 했잖아요. 네. 세로가 1000이면 세로도 1m. 1m겠죠. 1 곱하기 1은 1이요. 1이죠. 네.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제곱미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 면적을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 100만이 결국엔 얼마란 얘기예요? 네? 100만이 얼마란 얘기예요? 제곱미터로 하려면? 100제곱. 1000제곱미터. 아니죠. 아니죠.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1m를 곱했어요. 네. 그래서 1000이잖아요. 네. 그럼 곱하니까 100만이 나왔는데 100만이. 100만이 나왔는데 실제는 제곱미터라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0제곱. 1제곱미터라니까요. 아, 1000이 뭐라 했어요? 1m라 그랬고 네. 1000이 1m라 했잖아요. 네. 1m 곱하기 1m는 1이잖아요. 1제곱미터잖아요. 네. 이해되죠? 네. 즉 100만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제곱미터로 한다면 1제곱미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면적을 클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쪽에 아까 1000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제가 100만에 해당되는 지점에 점을 찍어요. 점이요? 예. 네. 소수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소수점을 6자리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오는 치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587 1100. 25871100이라고 나왔으면 소수점이 네. 뒤에 뭐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소수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딱 올려줘요. 네. 네, 여섯 번째로 올린다고 생각해서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점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에서 6개를 앞으로 네. 해서 점을 찍어요. 그럼 얘는 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점을 찍었으니까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면적이? 259. 아니죠. 6번을 올리면, 예. 26. 26이 될 수도 있고, 네, 20, 그 소수점 반 올리면 26이 네, 되겠죠. 네. 반 올리면 26. 이게 26제곱미터란 얘기예요. 이렇게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더하거나 뺀다는 개념도 존재를 하긴 해요. 네. 자, 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각각의 바닥에다 이렇게 면적들을 좀 전부 다 하나를 좀 구하고 싶어요. 이 전체의 면적을, 실내에 있는 면적들을 이렇게. 네. 이제 여긴 장판을 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럼 요 면적들을 한꺼번에 산출을 한다고 클릭을 해도 이 면적의 합계는 나오질 않아요.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객체가 따로따로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폴리선이라고 하는 개념만 잡혀 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면적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길이 분할이란 걸 여기 글자를 네. 눌러주면 네. 면적이란 게 나와요. 면적을 눌러서 내가 다행히 이렇게 네모들을 다 이렇게 하나짜리를 구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네. 자,
길이 분할이라고 누르시고 여기에 면적 추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면적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자 객체, 이거 점을 일일이 찍을 수 없으니까 객체라고 해줘요. 네. 객체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 사각형 클릭, 이 사각형 클릭, 이 사각형 클릭, 색깔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사각형 클릭, 이 사각형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혹시 보이세요? 글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7033. 둘, 넷, 여섯 했더니 70.337이라고 네. 나와요. 그러면 71 정도 그냥 네. 여기께서 71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요 안의 면적은 71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조건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나짜리 이 면적에 해당되는 객체들이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시 얘기 드리자면 길이 분할 면적, 객체 면적 추가, 이게 사각형들을 그렸으니까 객체, 만약에 못 그렸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나 사각형에 해당되는 것만 잡아서 클릭,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이 들어가게 하고 엔터를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F2번 눌러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선택했을 때 얼마, 두 번째 선택했을 때 얼마, 세 번째 얼마, 네 번째 얼마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F2번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산출하는 개념과 치수를 구하는 개념과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습니다. 뭐가 있느냐, 제가요 요것만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요 도면에 가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치수를 좀 기입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클릭했더니 치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손 안 눌러. 보이세요? 아. 글씨가 더럽게 작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치수를 기입하는 거고, 여기 아까 우리 면적 했잖아요. 네. 거리를 눌러보면 클릭해보면 그게 얼마든 나와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길이가 얼마.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통 추천을 드려요. 뭔가를 알아보려면 차라리 이렇게 눌러라. 다만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 F12번이라는 게 눌러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F12번을 딱 꺼버렸다, 한번 눌렀어요. 그럼 길이 분할 눌러도 이렇게 밑에만 나오지, 밑에가 나오지 화면에 안 나와요. 아까처럼 화면에 안 나와요. ESC하고 제가 F12번 한 번만 누를게요. 눌렀어요. F12번.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라고 눌러가지고 여기 거리가 얼마인지 클릭하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순수하게 사선의 길이가 얼마 이렇게 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편하긴 해요. 그거는 글씨가 작게 나오지도 않고 훨씬 좋아요. 이해되시죠? 다만 말입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나중에 출력해서 좀 보여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치수가 좀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글자가 안 나오는지를 설명하자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찍었을 때 글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글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D 엔터를 칩니다. D 엔터. 이게 D 엔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D 엔터. D 엔터. 여기 주석에서 여기를 누르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아이콘이 바로 안 나와 있어서 헷갈리니까 그냥 D 엔터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D 엔터라고 치면 이렇게 창이 떠 주셔야 돼요.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D 엔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D 엔터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수정이라는 거를 눌러주세요. 알았죠? 자, 이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 ISO25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말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 은 필통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필통 안에 이런 이름을 가진 연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고 적어졌거나 까만색으로 적어졌거나 이런 연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연필이 이거라는 거예요. 현재 치수 스타일이라고. 그럼 내가 이거를 클릭해서
수정이란 걸 해주세요. 수정. 그러면 창이 이렇게 떠줍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다른 거 우선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확인만 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를 잠깐만 눌러보는 거예요. 문자를 확인하려면 이제 문자를 눌러서 문자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5mm.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2.5mm예요. 즉 여기다가 이제 내가 치수를 기입하면 2.5mm 짜리 글자의 높이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1000, 2000 적는데 2.5면 눈곱만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 고로 여기에 글자를 키워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웬만 하면은 여기에 숫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 주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1000짜리 2000짜리만 100이나 150 정도 되면 글자가 보이겠죠. 내 생각에. 그럼 100이 되려면 곱하기 한 40을 하면 100이 되겠죠. 100 되려면 아니면 한 50 정도 주면은 125 정도 될 것 같아. 이제 이거는 그 적당하게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어넣을 글자가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맞춤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전체 추적 사용에다가 50이라고 줘요. 그러면 50 곱하기 2.5가 됩니다. 여기다 숫자를 주면 지금 들어갈 글자나 화살표 크기에 곱하기 50을 한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50을 줬으면 화살표 크기에도 50을 주는 거고. 그래서 확인을 해요. 닫기를 한 다음에 정렬로 치수를 기입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보이시죠? 이해하시겠어요? 뭐 여기를 점으로 바꾸거나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다시 얘기하자면 D 엔터라고 했었죠. D 엔터에서 수정해서 내가 글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뭐 너무 크거나 이미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돼 있으면 조절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거의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놓고 맞춤에 지금 저기에다 몇 배를 곱해야 내가 이 정도에 나오는 숫자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되겠네 하고 그 몇 배를 주시고 확인을 해서 닫기를 하고 정렬을 이렇게 눌러서 클릭하면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글자 크기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쯤 되겠다, 내가 대충 선을 하나 그려본다거나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하나 대충 그려놓고 여기 거리 눌러서 하나 둘 찍어보면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죠? 아, 이 정도쯤 줘야지. 내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180을 주겠다 그러면 D 엔터 수정, 여기 2.5에다가 얼마를 곱하여 180이 될지 대충 고민을 해보는 거죠. 7, 2, 14, 7, 5, 35인가? 70 정도, 70배 정도 주면 되겠다 뭐 생각해가지고 70배 주시고 확인해서 닫기를 하면 글자도 커지고, 원래 기입되었던 것도 커지고 다시 기입할 때도 이런 커진 걸로 나오겠죠. 대충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니까 치수를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고 크기 안 맞을 때 그리고 혹시 면적할 때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참고하셔서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